아 너무 그래도 다시 했어. 오셔가지고 지금 몇 시죠? 한 지금요? 6시요? 6시면은 7시간 있었어요. 11 우리가 10시 40분에 반. 왔어요. 와 벌써 벌써 7시간이 지났어요? 네. 아, 밥 먹고 막 그랬으니까. 한 3시간 되신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두워졌어 방금 왔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와. 저희 그냥 밤 10시 반에 온 걸로. 네, 네. 아니 진짜 진짜 시간이 된다. 이거 시간과 공간의 방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졌어요. 아시네요 시간 공간의 네. 방을. 네. 드래곤볼에 나오는 하루가 1년 같은. 네. 아, 이상한 집이에요. 네. 아, 인셉션이잖아. 인셉션의 그 가장 밑단계에서는 하루가 여기 20년이잖아. 너무 갔다. 너무 갔어요. 그런- 꿈이 그런 거 너무 아닙니다. 좋아가지고. 네. 7시간 동안 오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있으실 테고 느끼신 거는 떡볶이가 일단 떡볶이 생각이 많이.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시든지. 네. 정말 떡볶이를 상품화 시키고 싶다는 생각. 네. 아, 이거 어떻게 네.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먹어본 사람 일단 이걸 와봐야 어떻게 되겠다.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플랫폼으로 만들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도 먹자. 아, 그간의 떡볶이에 대해서 네. 반응해주신 분들 중에 제일 가장 구체적이고. 뜨거운 반응을 아, 이 네. 아이템 4개란 말이야? 아 그럼 이 아이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생각해서 이거 아. 너무 좋잖아요. 아, 너무 맛있으니까. 네. 진짜 떡볶이는. 심각하게 고민을 네. 한번 지금 네. 뭐 하신다면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네. 진짜 아니, 진심으로. 어디 몇 퍼센트 중으로 등록을 30%는 가능하죠. 가능할까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한번 유통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스템만 만들면 아니, 네. 진짜 아니, 나중에 정말 멤버들이 좀 생기면 뭐 저희가 이렇게 억지로 막 하면서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막 뽑고 이런 거 말고 맞아요. 아니, 진짜- 관심 갖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 관심 명이 있어요. 생기면 너무 진지해. 전제 조건은 이게 시스템화 되어지면 예, 저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플랫폼으로 딱 연결을 시키면 54개국 가능하다. 오, 그렇게 54개국 빨리요? 가능하다. 어. 왜냐면 한류의 떡볶이가 최고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 아. 한류 문화에 있어서 치맥.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치맥이랑 떡볶이. 치맥. 정말. 치맥이랑 떡볶이. 그래서 이거는 유럽에도 통할 거고 그러면 저 그것도 가능하지. 짜장 떡볶이와 까르보나라 떡볶이는 중동 지역에서 완전 데이트를 칠 거예요. 그 노선 저희 빨아올게요. 아, 네. 다시 한번 네. 그리고 급속 냉동을 시켜서 비행기를 타고 죄송합니다. 압축해야 돼요. 냉동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네. 안 돼 그냥 우리나라에서 팔아도 잘 팔 수 있어요. 네. 편집해야 되는 거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진짜 뜨거운 반응 보여주시니 감동이네요 진짜.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자부심은 있었는데 아, 이만큼까지 반응은 처음. 네.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정말 같이 저도 약간 맛없는 거 안 먹는 주의라. 안 그래도 떡볶이 만들기 바로 전에 네. 그런 이야기가 깔렸었잖아요. 네. 아 말을 안 한다. 맛이 없으면 말 안 한다. 네. 그 순간 그 뒤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을 안 이 한다. 맛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아니, 내가 내고자 하는 맛이 정확히 나온 상태에서 뭐 얘기 들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핀이 어긋나면 아, 그런 상태에서 그런 얘기 네. 들으면 정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라고 좀 좀. 아,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을까요? 10분에 하나씩 넘어갈게. 떡볶이 말고는 아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 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누군가 왔을 때 대하는 뭐 편안한 태도 그리고 해왔던 것들이 이제 흔적이 남아 있고 그리고 같이 식사할 때 대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생각이 났죠. 일단 빨리 좀 컸으면 좋겠어. 쌍둥이는 자기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고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식사를 네. 하게 되면 네.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이 먹게 될까. 아마 이 위에 올라가 앉아 있겠지. 그래요? 아마 쌍둥이는 좋아가지고. 그럴 쌍둥이는 확률이 너무 커요. 좋아서 둘 다 올라와요. 보통 한 명씩 올라가. 둘 다 올라오려고 하지만 그러고 아. 보통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 그쵸 남자. 아, 그쵸 그쵸. 아니지. 아니 그리고 그만한 때는 근데 원래 쌍둥이가 이제 언니가 록이 오빠니까 로기는 로기를 좋아할 것 보고 같아요. 오, 좋아하게 되면 오빠를 이제 너무 계속 좋아하고 붙어다니기 제리를 확률이 너무 굉장히 좋아해요. 커요. 아, 그쵸.
그렇죠. 제레미 오빠를 뭐, 너무 좋아해요. 뭐 오리거나 로기는 그 상태로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땐 로니가 그냥 끝판왕이야. 또 잘 챙겨주고. 아니 앉아서 저 그림을 그리는 순간 아이들은 눈에서 아마 하트가 정말 네. 게다가 막 잘 설명해주고 스스로 하게 해주고 이렇게 막 네, 하면은 네. 거의 막 아마 이 집에 맨날 오고 싶다 그러고 언니를 맨날 오라고 할 것 같고 아마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로기는 제리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별로 메리트가 없어. 아니야. 근데 그래요? 제리미는 지금 그 의상 만드는 거나 그런 건 관심이 제리미는 없어요. 없잖아요. 제리미는 오히려 쌍둥이 중에 나림이라고. 네, 나림이가 네. 나림이랑 놀겠죠 그럼. 근데 나림이가 하면 하림이도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쌍둥이들이 참 이렇게. 근데 제리미 왜냐면 로기는 이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사가. 관심사. 관심사가 그러면 로니랑 풀려버리면 제리미가 완전 맞겠네요. 나무 타기. 그러면 그러면 아마 같이 또 근데 나가서 놀 땐 또 달라요. 아, 나가서 놀 때는 당연히 액티브하게 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같이 만나봐야 알겠죠.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애들이 너무 밝고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고 있으니까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고. 끝났나요? 굉장히 짧고. 방금 그게 충격이 컸어요. 뭐요? 카트 한 거. 예술이 형 카트가 네. 너무 종교색을 안 띄었으면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뭐 종교얘기만 안 하면 딱 그것만 저희가 네. 주의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다양한 마무리. 분들이 많이 네. 보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것만 저희가 조심하고 있고 아, 저 너무 웃긴다. 그 외에는 커트 안 합니다. 근데 진짜 두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와서 뭐 저희는 뭐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집에서 일할 때는 또 일하고 이제 집에서 일할 때 이 사람 또 각기 다 스케줄이 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론이랑 로기도 저희는 좀 이렇게 각자 스케줄이 평일날 있고 또 함께 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저녁에 뭐 만나서 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들은 또 패션 쪽이니까 또 저랑 또 같이 또 하는 또 프로젝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보시면 다들 각자 뭔가를 하고 있네 거의 이제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스쿨링 한다 그러면 뭔가 부모가 뭔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달라붙어서 알려주고 이것저것. 이럴 거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또 방치는 아니에요. 그니까. 관찰은 엄청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태에서 관여를 정말 최소한으로 관찰은 최대한으로 관여는 최소한으로 그런 상태에서 어찌 보면 이제 과목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과목은 아이들이 선택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든 꼭 해야 하는 훈련의 영역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진짜 것들은 또 좀 코칭 책임감이라든지 해주고. 이런 부분은 티칭도 하고 티칭이라기보다는 코칭이죠. 왜냐면 그건 훈련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돼야 되는 거라 그거는 또 옆에서 같이 러닝메이트처럼 해주면서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티칭 영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다들 코칭이죠. 예, 이렇게 어렸을 때는 좀 저희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쟤네들이 아니요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본인들이 먼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이제 오히려 아이들이 더 우리 과목에 네.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기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재밌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야도 좋지 않을까? 얘기를 하면은 싫은데요? 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좋아하는 거 확고하고 한 4-5살 때부터 그렇게 예,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그랬어요. 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야, 너 아빠 얘기하면 좀 그걸 듣고 이렇게 해봐야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최종 결정권이잖아. 그러니까
싫어요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는 거를 네. 반복적으로 훈련을 했어요. 음. 거절할 수 있게. 음. 거절했을 때 바로 말을 듣는 거죠. 음.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음. 근데 인성교육 관련된 거는 그렇지 않죠. 저희가 그렇죠. 물러섬이 없죠. 당연히. 음.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틀린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분쟁을 어떻게 이제 종식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 책임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관여를 하죠. 적극 관여를 하죠. 근데 어떤 과목을 공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천해주는 사람일 뿐이지 무조건 결정권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걸 일찍부터 계속 훈련시켰기 때문에 정말로 딱 그 역할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조언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분위기상으로 받아들여야지 뭐. 어차피 엄마 아빠 고집이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라는 게 아이들한테 느껴지죠. 그래서 저희는 일찍부터 거절 훈련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거절할 수 있는. 할 수 네. 있게끔 네. 너희도 충분히 너희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인성 부분에서 지금 방금 이야기도 했지만 좀 아이들의 예절이라든지 그런 인성 부분은 저희가 되게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엄하죠. 그리고 네. 굉장히 엄하죠. 예를 들면 식사 예절 그리고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동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른 아이 이 기준은 없어요. 네. 어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네네. 뭐 동생에게 이래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똑같이 예, 모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뭐 화를 낼 이기적인 때라든지 부분, 뭐 막 이런 것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싸울 때 논쟁은 해도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고 뭐 어디에서는 이거는 그리고 때리는 거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되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잘못 보면은 이렇게 개인주의랑 이기주의가 혼합돼 있어요. 한국 사회가. 그렇죠. 저희는 이기적이진 못하게 하는데 개인주의적인 건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개개인성을 제대로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개인주의적이게는 키우는데 개인주의인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화합하며 나아가는 게 네. 그것이 좋은 사회다. 근데 개인주의적인 걸 아예 도려내버리면 개개인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군대 조직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똑같은 사람들. 근데 이거를 또 잘못하면은 또 이제 개인주의적인 걸 키워준다 해놓고 아이들을 방치시켜 놓으면은 이기주의가 커져버려요. 요거를 좀 선명하게 선을 그어놓고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 훈련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야단 맞을 때 그만하고 싶으면 노 할 수 있어요. 아빠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그러면 멈춰요. 예, 이야기가 충분하지 않았어도 아이가 대신 이제 그거는 나는 연필이다라는 이제 저희끼리 이제 그 암호가 있어요. 왜냐면 그 교육을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이제 나는 연필이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이제 이게 뭐냐고 할 때 아니 나는 연필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연필이다예요. 예, 죄송해요. 이것은 연필이다인데 이것은 포크다 할 때 제가 이걸 들고서 이것은 이라고만 멈추는 거예요. 이것은 포크다. 이것은 포크다. 이것은 이걸 포크다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아이가 안 멈추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이가 먼저 포크다를 한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면 끝난다. 무엇이든지 네 입에서 먼저 나오면 끝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걸로 야단 안 쳐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 야단 치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를 감추려고 하거나 그냥 문제 생겼는데 난 몰라 이래버리는 자세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을 한다거나. 예, 거짓말 한다거나.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하다가 동생을 때렸어. 아빠 이렇게 하다가 동생 때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는 이런 걸 좀 조심하려고 해요. 그러면 종식이에요. 무조건 끝나요. 거기다 토달지 않아요. 왜 그랬어, 뭐 했어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로기의 의견을 물어보죠. 어떠냐?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다. 용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거기 야단치는 게 없는 거죠. 용서가 안 되면 어떡해요? 둘이 이제 대화를 좀 더 그리고 용서가 안 되면 같이 네. 얘기하고 오라고 하죠. 우리는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계속 반복하고 용서가 있는 안 돼. 거예요. 이거를. 많이 근데 이게 안 바뀌었어요. 되면은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 또 듣고 있어야 되니까 얘기하면서도 이건 너희들한테 되게 피곤한 거야. 이건 이렇게 되면 아빠에게도 피곤한 게 되고 이건 잔소리가 되는 거고 이건 효과가 없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너희들도 이게 포크인 거 알고 아빠도 이게 포크인 걸 아는데 너희들 입에서 그것은 포크입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일 많이 강조해요. 저희 교육의 어떤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그 어떤 리스트에 거의 탑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죠. 스스로 발견하기, 그 문제 의식, 그리고 스스로 개선 방안 만들기. 그렇게 안 됐을 때 훈육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계속 제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네. 연필이다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는 계속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죠?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약간 혼내는 것보다는 약간 토론처럼 변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뭔가를 지적을 하거나 문제를 뭐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좀 움찔한다거나 아니면 얘기를 듣고만 있거나 거의 이런 좀 이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같이 아 정말 제가 아까는 그랬던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뭐 멘트를 계속 얘기하죠. 그럼 그래 그거는 이랬던 것 같아. 그럼 이제 토론처럼 되다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이제 풀리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뭐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동생이랑 그럼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해볼게요. 그래서 둘이 가서 정말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동안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둘이 막 얘기하면서 뭐 그거는 이랬잖아. 어떻고 막 적기도 하고. 네. 쌍둥이끼리 그래 되겠다. 근데 제림이가 쌍둥이는 그러니까 그 갭이 갭이 너무 네, 커가지고 네. 너무 스트레스를 일단 받아요. 네. 오빠가요. 오빠가 이제는 뭐 가까이 와서 뭐 조금 이렇게 해도 얘가 너무 힘들어요. 귀찮기도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제가 봐도 저거 뭐 귀찮은 건 아니고 근데 다른 애들 동생이면 재밌게 논대요. 근데 참 힘든 거지. 그냥 걔네는 그냥 그냥 노는 노는 건데. 존재고 네, 동생들은 그쵸. 자기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가지는 그 스스로 그렇게 음. 생각하는 존재고 뭐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한 명은 와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고 오빠를 너무 좋아해. 한 명 와서 계속 이렇게 만져. 만지고 그러면은 놀아달라고. 그리고 오빠를 너무 좋아해. 혼자 있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되면 쌍둥이가 쪼로로 와가지고 이제 또 사춘기. 오빠가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예전에 그러면 제리마 쌍둥이 일로 와봐. 그러면 이제 제리미는 하고 와야 되고 쌍둥이는 와서 뭔가 아빠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오빠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아빠가 해결해 주겠지 해서 어느 정도 몇 번 해결해 줬는데 여기서 이제 팁을 그러면, 줬죠. 네. 그래서 안 되겠군. 이제 제림이 편을 들고 제림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면 쌍둥이도 포기하고 가는데 네. 제림은 이미 너무 많이 이제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게다가 사춘기 이게 시기잖아요. 가오. 근데 뭐 사춘기라고 하기에는 막 이렇게 무슨 그런 건 사실 좀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스스로가 그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냥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를 동생들에게 침범 나가고 싶지 않는 있죠. 너무나 강한 게 제가 있는 아까 거죠. 본의 아니게 네. 우린 뭐 솔직한 자리니까 본의 아니게 제림이랑 통화하는 거를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 목소리라든지 톤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그걸 들었어요. 그럼 아까 당신이? 너무 화가 났어. 왜요? 네. 무슨 일 있어요? 그래? 입에서 이게 이제 욕 비슷하게 튀어나와가지고 누가 당신이? 아니. 아 제림이가? 아,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아 제림이가요? 그래서 이가 차서 아. 내려갔지. 내려가서 어.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이미 이제 나한테 혼날 걸 아니까
완전히 풀이 죽어서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왔는데 아빠가 정말 이거는 신경 쓰는 부분이고 너무 싫어하는 부분이다. 아빠가 화가 난다 이거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그가 그러니까 말투, 언행 이 부분을 제가 너무 이 기준을 좀 높게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튀어나왔는데 얘가 아차 하고 하는 게 없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아빠 다시 전화할게 하고 내려갔지. 저는 이제 그 한참 전에 걸 이야기 거의 시작할 때 무렵을 들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하고 존댓말 안 쓰시잖아요. 써요. 쓰는데 이제 좀 이 부분이 조금 그 왔다 부분에서 갔다 왔다 갔다 아. 하시죠. 근데 여기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약간 내가 딸 비읍시올 아들과의 관계에서 약간 힘들어하는 게 있죠.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아들을 얻었고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인데 거의 이제 아들을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저는 아들과 이렇게 있는 것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는 항상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너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동의가 되는 상태에서 넘어가고 이제 그런 대화들이 가능한데 이제 여기는 아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진짜 이렇게 말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딸들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에너지를 여기서 많이 쓰기 때문에 딸을 또 막 그러니까 뭐랄까 딸을 그냥 이뻐해서가 아니라 딸을 양육하는 에너지를 거의 다 쓰고 저는 딸을 양육하는 에너지를 많이 못 써요. 왜냐면 그 에너지를 제가 이렇게 다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들이랑 굉장한 이 친밀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가끔 아들이랑 대화할 때 한 번씩 그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은 제리미가 이제 그 동생들하고의 나이 차이가 있는데 나이 차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를 제리미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를 보면 제리미와 엄마 아빠와의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이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게 그대로 내려가 있는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저희는 내려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는 눈높이 결국 그 친구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말투라든지 그런 것도 아빠한테 뭐 그게 아니라 이거 사람한테인 거죠. 이거는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러면 안 된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빠도 너한테 안 할게, 너도 아빠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 애가 그게 저는 같아져야만 사실 교육이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들한테 딱 뭔가 이렇게 뭔가 강압적으로 혹은 약간 어른이니까 아이에게 그래야 된다라는 게 뭔가 밑밥에 깔려 있는 듯한 말투를 딱 하면 제가 그냥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보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좋은 권리가 모드가 없어요. 바보 아빠가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아빠. 봐봐 당신이 딸들한테 하는 그 바보 짓을 아들한테 하면 되는데 아들만 있었을 때는 그랬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이제 다니엘도 분명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다니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다니엘도 내가 왜 그러지? 아들한테 왜 그러지? 아들하고는 왜 이게 어렵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동안 딸만 좋아하시네. 룻하고 또 얘기 나눈 부분도 있을 거고 저는 그 부분을 제임이랑 얘기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안한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아빠가 이런 게 있어 미안하다. 뭐가 있어서 미안하다. 이런 거리감이 있게 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충분히 해야 관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이게 아이들이 참 대단한 게요. 저희는 아이들을 통해 배우는 게 어른은 용서를 쉽게 못해요. 맞아요. 애들은요 굉장히 쉽게 용서를 해줘요. 바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제리미가 기억을 못하는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시면 다 이게 따로 기록을 좀 하셔서라도 쭉 한번 끌어올려서 한번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이 내용을 제리미한테 고백하면서 사과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니엘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실 거예요. 맞아요. 다니엘 마음도. 그래서 제가 맨날 둘이서 그 캠핑이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둘이서 시간을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라. 저희 아들도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몇 달 전부터 그거를 계획만 한 거예요, 계속. 근데 막상 시도를 그게 못하는 막상 가면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그냥 미루는 거죠. 미루? 뭐 억지로라도 저는 뭐 가면은 갈 수 있는 네. 상황이긴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근데 은연중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또 그건 이게 아니겠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그럼요. 남자들이 그거보다- 좀 로직이 맞아요. 좀 잡혀있지 않으면 맞아요. 전혀 그거보다 그렇지 좀 이게 않습니다. 그렇진 네. 않아요. 뭐 NFP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러게 재림이 분명한 거는 이제 그거 같아요. 저는 항상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분명히 있는 건데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로니하고 로기하고 봤을 때 저는 로니가 태어나고 난 뒤에 1년 좀 넘어서 로기가 이제 태어난 건데요. 17개월 차이예요. 연년생이요? 연년생이지만 한 살 차이. 근데 이제 뱃속에 있는 로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줄 사랑이 없다. 로니한테 다 줬다. 애가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 있는데 아빠의 영혼은 엄마가 가져갔고 내 몸은 아빠의 심장은 네 누나가 가져갔고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위와 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건 간밖에 어디다 써야 없다. 될지 모르겠다. 네. 너무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살아남기에 장착을 하고 태어났더라고요. 너무 이쁜 너무 짓을 하는 예쁘게 거예요. 태어났죠. 네. 궁금한 거예요, 남자가. 맞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얘기가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기가 먼저 태어나고 로니가 나중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와 재앙이었겠다. 거봐 당신 너무 힘들었겠다. 네. 왜냐면 감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된 거예요. 감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감정인 거죠. 네. 근데 감정이에요. 감정인 거죠. 근데 감정은 감정인 거고 결국 이성을 끌어올려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뭐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권하는 게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는 아니요. 비즈니스 할 때 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할 때는 어쨌든 프로 정신을 너무 갖고 이상한 프로 정신 갖고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내가 기분은 당연히 있지만 맡은 일에 충실히 하려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요. 일은 프로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하는 분들한테는 꼭 권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라. 차라리 못하는 것보단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게 나으니까요. 근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다를까?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가 누르죠. 누르죠. 감정을 다스리죠. 일은. 그리고 이성을 끌어올리죠. 뭘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집중을 하고 목표점에 집중을 하죠.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가정에서의 생기는 부분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뤄도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일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럼 정말 잘하실 거라고. 일하듯 가정을 경영하시라고. 엄연히 가정 경영이에요. 맞아. 회사에서의 상황하고 사실 다를 게 맞아요. 크게 없어요. 진짜요. 사실은 회사에서도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조직원들을 사랑해야 돼요. 위고 아래고 상관없이. 근데 가정도 경영이에요. 역시 여기서도 회사에서 하듯이 분명히 상황마다 갈등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잖아요. 안 풀면 회사는 안 풀면 망하죠. 여기도 이거 안 풀면 망해요. 그러니까 풀기 위한 거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일이라고 생각 안 하면 이게 자꾸 미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정 기간이라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프로젝트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걸 진작했어요. 1조짜리 사업, 1조짜리 사업, 1조짜리 사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 집에서 뭐 하고 있냐? 이래야 내가 얼마짜리 사업하는지 알아? 3조. 지금 가치가 3조야. 이게 여기 공 붙는 거는 1도 아니야. 30조, 300조짜리 사업이야. 근데 그 몇 천만 원 벌러 나오라고?
하고 나 그렇게 작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라면서. 그런 거 아니야? 집에서 뭔가 3조짜리 네. 사와야 근데 저는 그만 가치가 없나? 당연히 있죠. 사실 그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데 뭐 그 액수가 너무 크면은 너무 이제 현실성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1조 1조씩 잡아놓은 거죠. 음. 이게 망하면 이게 망하고 내 수중에 뭐가 있는들 나에게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3조짜리 사업이랑 3억짜리 사업이랑 뭐가 더 나아? 그러면 맞아. 3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저는 처음부터 조윤진이라는 사업, 엘리라는 사업, 이론이라는 사업, 1억이라는 사업으로 저는 아예 모두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성격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일하듯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정을 줘야 될 때는 감정을 주고 이 감정을 싣지 말아야 될 때는 빨리 차단하고 내가 삭혀야 되는 건 내가 삭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를 상의를 하고 리더끼리 비즈니스 할 때 상황하고 저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한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책을 보고 해서 되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 교육책을 봐도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저는 경영서를 읽으시라고 해요. 예, 경영학책을 보고 회사 운영하듯 가정을 운영하세요. 그거 책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성공의 법칙책들 예. 그죠? 예. 많이 많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밖에 나가서도 하는데 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도 이걸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너무 좋은 솔루션 같아. 네. 그래서 특히 이 아들! 맞아요. 특히 나이 아들은 차이가 너무 안 나서 그래요 또. 네. 아니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그렇진 같아요. 않은 것 나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빠와 정말 친구다, 아들과의 친구네. 네, 제가 봤을 땐 남자와 남자. 그러니까요. 그게 남자는 남자로 좀, 부딪히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과의 왜냐면 그리고 또 밖에서 첫째. 사회생활 할 때도 첫째잖아요. 그리고 막 오로지 자기한테만 집중되었던 게 너무 갑자기 확 분산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딸에게는 그렇게 바보 아빠인데 안 자기한테는 하고 바보가 아닌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의외로 살면서 동성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경험을 하게 되나요? 이성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누구나 이성이니까 모든 이성과 사이 좋진 않지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과 사이가 웬만하면 좋아요. 이성하고는 넘어가주는 것도 잘 넘어가주고. 근데 또 엄마와 딸도 또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네. 그런 게 또 있듯이 예, 동성이니까. 그런데 동성은 동성이니까 무서워. 동성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밖에 나갔을 때 선배하고도 동성 선배하고는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지. 똑같아요. 힘의 원리가 네. 있어요. 정말. 아니, 애가 커버리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힘의 논리로 작용하지. 동성 간에 무조건 나이로 끊어지고 위치로 계급으로 끊어지고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누가 힘이 쓰냐 누가 힘이 적냐. 힘이 적으면 꿇어. 힘이 많으면 리더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분명히 젖어 있단 말이죠.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았고 그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몸은 분명히 그 습관이 박혀 있어요. 인격적인 동성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은 아버님이랑 그런 관계 아니었어요? 그렇지. 응. 당신은 아버님한테 다 배웠는데 당신은 아들이 아닌 딸에게 그걸 하고 있고. 아니 딸은 근데 막내예요? 근데 아버님이 첫째예요. 아, 첫째. 제 아버님과 오. 신랑의 관계가 정말 너무나 그런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상호 관계면서 좋은 관계도 많거든요. 네. 근데 같은 그거보다는 그 상관관계였는지 이렇게 수평관계였는지가 되게 수평관계. 중요해요. 수평 관계였지 아버님은? 그렇죠. 아니면 그런- 애가 대각선? 그런 거는 내가 있는데 일단 제 성격과 성향 그리고 이제 그 첫째의 지금 상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그것도 작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 나는 정말 왜 그게 당신에게 작용을 하냐면요. 당신이 제리미를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제리미를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제리미를 통해서 그걸 필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토론이 돼요. 그게 없어요. 근데 맞아요. 당신은 그게 당신의 있어야죠. 제리미가 이 딱 가지고 있다가 딱 튀어나오면 전 바로 그거를 잡아야 되기 성격이 또 때문에 그러기도 이게 해요. 어떻게 성격이. 보면 굉장히 얘를 음. 딱 잡아서 짓누르거나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군대에 있는 눈빛으로 그냥 음. 너 지금 장난치는 거야 지금? 음. 이렇게 했을 때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리미를 그래서 제가 맨날 네. 워낙 이 아들은 근데 저는 자유를 궁금한 너무 게 좋아해서 전 궁금한 게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요.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바꾸고 싶으세요? 어떤 대가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아니 고민을 오래 했어. 고민을 굉장히 계속 오래 해왔어요. 했어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무릎 꿇으세요. 좋은 방법. 그 저는 뭐지? 로니 앞에서 인창정. 네. 아니 그거 그건 남의 집 그래, 남의 말고 집 그거죠. 말고.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 심정이라는 저는 거죠. 로니로기 앞에서 무릎 꿇었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사과했어요. 옛날에 때렸던 로니를 아. 좀 네. 로니가 그 인격적으로 기억이 아직도 대하지 있더라고요. 못한 것. 그래요? 아빠가 무서웠다고. 음.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 감정이 진짜 아직도 있는 거예요. 무섭다고. 여보 제리미가 매일 그럼요, 나한테 제리미가 아빠 와가지고 무서워할 거예요. 아빠는 너무 좋은데 네. 아빠를 너무 좋고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가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게 전달해서 많은 분들이 뭐 부모의 사랑이 되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 저는 그거 인정 못해요. 당연하죠. 부모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당연하죠. 아이들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데도 네. 나를 아이들 사랑해주는 사랑이잖아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리미 얼마나 사랑하면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제리미 그러니까 별로 안 이 사랑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정말 그리고 이 상황을 픽스를 한다 그랬을 때는 저는 아이들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꿇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제가 하는데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변명을 엄청 늘어났어요 아이한테. 물론 그때 로니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나이였는데 그냥 아빠 용서할게 제가 울고 막 그러니까 울지마 아빠 그렇지. 용서할게 그랬는데 그걸 매년 했어요. 네. 아니 한 번으로는 안 돼. 사과 심리적으로 네. 가해자잖아요. 맞아요. 가해자가 한 번 하고 그렇대요. 내가 그때 사과했잖아. 맞아. 또 용서해줬고 그럼 끝난 거 맞아요. 아니야? 이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내가 해야 돼요. 로니한테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처음에는 완전 두 무릎 꿇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반 무릎 꿇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때 얘기가 나오면 전 무조건 고개 숙여요. 아빠는 할 말 없다. 그때 그- 몇 살이었어요? 로니가? 그 맞았을 6살. 때가? 아, 예, 이 고백할 때가 6살이었고 맞았을 때. 맞았을 그 때는 기억을 하는 나이가? 그러니까 4-5살. 그때가 제가 그러니까 네. 너무 감정을 실어서 때렸던 걸 얘기한 거고 그 뒤에도 회초리를 들었었어요 몇 번. 그래서 들었었는데 그것도 제가 어느 순간 니들이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아빠가 너희를 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빠가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는다. 내가 너무 괴롭다. 아, 되게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아이들이 차라리 그러니까 그때 아이패드 때문에 사건이 생겼었는데 이제 아이패드를 못 보는 것보다는 종아리를 맞는 게 낫다. 그래서 종아리를 때려주세요 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은 그게 네. 낫죠. 네. 그리고 종아리를 3대씩 때렸는데 때리고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울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이제 안 때릴 거니까 때려달라 얘기를 하든 뭐 나하고 상관없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안 때릴 거야. 내가 아파. 내가 죽을 것 같아.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거 같아요. 내 감정을 아이들에 대한 감정을 충분하게 끌어올려서 생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여기로만 끌어올리면은 이제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 생각으로 끌어올리면 참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분노, 미움 말고 속상한 마음을 끌어올리면 눈물이 터져 나오죠. 눈물은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운다라는 거. 우는 건 강자가 울어요, 약자가 울어요? 약자고. 약자가 울죠. 우리 엄마 아빠도 약자네? 약한 사람이네? 내 앞에서 온다는 거잖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네? 어. 되게 모자란 사람이네? 모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게 어려워 저게 어려워 하면서 저희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빠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하고 네가 네 표현을 더 많이 해서 아빠를 멈춰줘야 돼. 비인격적이라 생각하면 아빠한테 화내도 좋아.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래도 애들이 못 하잖아요. 지금 해봐요 그러면. 아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해봐요. 애들이 쭈뼛쭈뼛하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해봐요 애들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싫어요. 그만 막 이렇게 안 돼요.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해요. 네. 제레미도 잘하고 제레미도 쌍둥이 너무 잘하지. 그래도- 근데 제레미 제가 계속 네. 훈련을 훈련을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멈춰야 돼요. 멈추긴 해요. 속에서 부글부글. 네, 네. 네. 잘. 네. 음. 멈추고 그렇으니까. 멈추고 그 자리에 떠야죠. 멈추고 표정을 하지만- 보여주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왜냐면 다음에 또 하죠. 이게 눈으로 때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눈으로 때리죠. 네.